아빠라는 말도 쓰지 말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하죠. 네. 뭐 어금니 그것도 빼버리자. 왜냐 어금니 하나 이용해서 예. 사기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고. 그렇죠. 도와주세요. 모금. 그러니까 그 사람 네. 어금니를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쪽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저는 오늘 면접 아니죠? 오디션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이 결정을 했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 신상 공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어제 발견된 동영상도 굉장히 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했는데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기타 여러 저장 기기, 컴퓨터도 포함됐겠죠. 이걸 다 압수해서 지금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또 성관계가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숨진 아내죠. 현재까지는 투신 자살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예. 하지만 진상은 좀 더 규명 중에 있는 진상 규명 과정에 있는 그런 아내 최 씨 역시 동영상에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촬영했다.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 영학이 참 충격스럽고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짐작입니다만 아내마저 성매매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참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심리학자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해버리는데 심리학자 얘기가 동영상 나왔다라고 하면 딱 얘기 나오자마자 저 양반 성도착증 환자고 관음증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네. 이런 거 방송에 나갔다가 명예훼손 당하니까 꼭 얘기하세요. 아니 동영상 나왔다고 하는 순간 이 심리학자들은 바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밝혀진 사실만 봐도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퇴폐업소 운영하고. 퇴폐업소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초호화 생활하면서 수입차를 3대를 굴렸다고 하잖아요. 본인 명의는 1대고.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고. 그러면서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강요하면서도 본인은 또 그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영정사진을 들고 또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2급 지적장애 또 그 장기적으로 만든 그건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죠. 실제로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판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판정 받는 게 변호사님께 잘 아시잖아요. 예, 맞아요. 판정 받는 게 권리의 변동이 있는 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권리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하는데 2급 지적장애 이런 건 권리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글 쓰고 예를 들고 그러면 이거 그리고 거예요? 실제로 그 재판하다가 그 2급 그런 지체장애, 정신장애 있는 그런 증인도 신문한 적이 있는데요. 교묘하게 위증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 판정받는 게 되게 허술한가 봐요. 교통사고 나고 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심사받는 그 의사 앞에서 약간 이렇게 절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장애 판정이 내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 등급 받은 게 실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말하자면 도로비 혜택 받는 거라든지 생활에 여러 가지 혜택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4, 5, 6급 특히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대로 권리 변동이 없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꼼꼼하게 살피질 않은가 봐요. 허술한 장애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형, 공영, 주차장 이런 데도요. 장애가 있거나 그 장애 마크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많죠. 실제로 정신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런 분들에게 갈 혜택이 중간에 이 짝퉁. 그렇죠. 짝퉁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면은 그 악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보호받아야 되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2007년에 또 그 에세이를 썼잖아요. 본인 명의로. 그래서 그때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그래서 책을 어금니 써서 아빠예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거죠. 근데 이렇게 지적장애가 있는데 책도 쓰고 이걸 또 대필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대신 써줬는데 고스트라이터가 썼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그 대필 작가라고 한 사람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을 빠지고 결국에 이제 이영학 씨 자기 이름으로만 다 얘기를 하더라. 공동 집필로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 이용해서 후원금을 다 거두고 그런데 정가 18범이고
방송도 엄청 많이 했죠. 온몸에 문신이 새긴 그런 화면도 사진도 막 지금 뭐 SNS에 과거에 있었다면서 떠도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경찰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고 작가님. 이게 제가 봐도 애매한 게 있어요. 데뷔구라입니다. 아 데뷔구라인가요? 구라를 쳐야 됩니까? 이거 팩트인데. 자 아무튼 구라를 팩트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하는 것을 구라다. 사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이 실종 신고가 되고 나서 그 뭐 조사를 치러 나가면서 그날 당일날 그 살해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종이 됐던 시점이 하루 앞이었던 거니까 30일 날 이 친구가 그 피해자가 가해자 집으로 이제 놀러 가는 장면이 촬영이 된 게 있죠 CCTV로. 30일 날. 네, 그런데 1일 날 그 이 경찰이 실종 신고 이후에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 이후에 약 13시간 가량 피해자가 그 집 안에서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30일 날 일단 그 집에 들어가고 그날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일 날 가게 된 거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지금 이영학의 딸의 진술이 착각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자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요. 그리고 30일 날 실종 신고가 왔는데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수사를 한 건 1일인 거죠. 13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의 얘기를 듣고 그 딸이 이제 뭐 자기가 노래방 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살해가 됐을 거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틀 연속 노래방을 갔던 거예요. 30일 날도 가고 1일 날도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를 따져 보면 첫 번째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 살아 있었다.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그 누워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외출 두 번째 외출에서 그게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아마 살해됐을 거라는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 딸 부모는 그게 얼마나 지금 옥죄에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영학의 집에 갔다가 실종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범죄 경력도 있고 전과가 뭐 18범인가 그러니까 그 집부터 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근데 경찰의 말은 더 웃긴 게 너무 그 처음부터 뭐 범죄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수색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발표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정 기자님 예를 들어 경찰 출입하게 되면 경찰은 일단 제 그 부인이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의심이 남편도 의심하지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하는 게 당연하죠.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을 하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집을 먼저 수색을 해보고 그때 이제 보니까 먼저 거기에 이제 정확히 위치가 망우 사거리 일대에서 이제 실종 신고가 처음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그 숨진 그 친구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곳이 망우 사거리였다라고요. 거기만 수색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10월 1일인지 2일인지 지금 왔다 갔다 10월 2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이틀 뒤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피해자 부친의 친구를 이용해서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집에 아무도 인척이 그런데 그때만 봐서는 이 살해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영학에 대한 이 사람 기본적인 조회만 해봤더라도 의심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죠, 사실. 게다가 아내가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학이 혹시 이제 자살을 방조한 거 아니겠느냐. 또는 그 전에 폭행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경찰도 가지고 있었고요. 혹은 자살보다도 또 더 한 단계 나가서 자살을 위장한 타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팀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과연 모든 경찰들에게 공유가 쉽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경찰이 모든 사건을 다 파악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초를 다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살해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이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경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이게 여중생이나 뭐 고등학생들 뭐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실종됐다라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면 일단 가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네요. 의심의 여지가 지금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 또 이영학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과 18범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 가출을 염두에 두고 딸도 지금 집에 없었다는 아니 거잖아요. 그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경찰이 그 경찰인지 모르죠. 초동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진짜 잘만 됐어도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만 지켰어도 이런 그러니 그 이 피해자 부모는 텐데. 어떻겠어요 심정이. 문자 읽고 슬슬 마무리하시죠 이제. 가장 다들 궁금해하는 게 왜 죽였는지는 사실 밝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 수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무게를 두더라고요. 일단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적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이 밝혀진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성폭행 이후에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근데 성폭행 문제는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국가수에서 나온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몰카 촬영을 한다든지 흔적이 남지 뭐 않는. 다른 영상을 찍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숨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유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선영님 경찰 무능을 누구에게 탓해야 하는지 에휴 이게요 민주주의가 잘 안착이 되면요 경찰이나 이런 감찰기관들 있잖아요 경찰 검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치와 이런 그 사회 상황이 별개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주의가 잘 뿌리를 내리면 경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9년 동안 민주주의 훼손한 이 그 후폭풍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니 경찰이 예를 들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 국민의 편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상한 거 사찰하지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힘이 집중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6504님 정말 악마네요. 딸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소름 끼칩니다. 같이 사는 딸 아이도 심리검사 받아야 할 듯. 여기도 그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오늘 진행이 되거든요.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심사받는 그 의사 앞에서 약간 이렇게 절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장애 판정이 내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 등급 받은 게 실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말하자면 뭐 도로비 뭐 혜택 받는 거라든지 생활에 여러 가지 혜택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4, 5, 6급 특히 뭐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대로 권리 변동이 없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꼼꼼하게 살피질 않은가 봐요. 허술한 장애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형, 공영, 주차장 이런 데도요. 장애가 있거나 그 장애 마크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많죠. 실제로 정신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런 분들에게 갈 혜택이 중간에 이 짝퉁. 그렇죠. 짝퉁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면은 그 악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 그리고 뭐 2급 지적장애 또 그 장기적으로 만든 그건 뭐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죠. 실제로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지 뭐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판정은 받은 상태죠. 판정 받는 게 변호사님께 잘 아시잖아요. 예, 맞아요. 판정 받는 게 권리의 변동이 있는 거. 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권리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하는데 2급 지적장애 이런 건 권리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쓰고 예를 들고 그러면 이거 그리고 거예요? 실제로 그 재판하다가 그 2급 그런 지체장애, 정신장애 있는 그런 증인도 신문한 적이 있는데요. 교묘하게 위증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 판정받는 게 되게 허술한가 봐요.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또 성관계가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숨진 아내죠. 현재까지는 투신 자살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하지만 뭐 진상은 좀 더 규명 중에 있는 진상 규명 과정에 있는 그런 아내 최 씨 역시 동영상이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촬영했다.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 영학이 참 충격스럽고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짐작입니다만 아내마저 성매매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참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심리학자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해버리는데 심리학자 얘기가 동영상 나왔다라고 하면 딱 얘기 나오자마자 저 양반 성도착증 환자고 관음증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런 거 방송에 나갔다가 명예훼손 당하니까 꼭 얘기하세요.
아니 뭐 동영상 나왔다고 하는 순간 이 심리학자들은 바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 지금 뭐 밝혀진 사실만 봐도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퇴폐업소 운영하고. 퇴폐업소 운영을 했어요? 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은 초호화 생활하면서 뭐 수입차를 3대를 굴렸다고 하잖아요. 본인 명의는 한 대고.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고. 그러면서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강요하면서도 본인은 뭐 또 그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영정 사진을 들고 또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아빠라는 말도 쓰지 말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하죠. 네. 뭐 어금니 그것도 빼버리자. 왜냐 어금니 하나였으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고. 그렇죠. 도와주세요. 모금. 그러니까 그 사람 어금니를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쪽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저는 오늘 면접 아니죠? 오디션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이 결정을 했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신상 공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어제 발견된 동영상도 굉장히 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했는데요. 휴대전화, 뭐 디지털 카메라, 기타 여러 저장 기기, 뭐 컴퓨터도 포함됐겠죠. 이걸 다 압수해서